언니, 제가 사람들 개떼같이 몰고 갈게요. 제가 누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언니. 임 판사님, 이따 민사실무연구회 가실 거죠? 글쎄요, 그닥. 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시죠. 방금 49부 홍은지 판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자기 부장님 발표하는데 분위기 썰렁하면 힘들어진다고 아시잖아요. 당원의 소문난 벙커 성 부장님. 홍 판사님? 언제 거기랑도 친해졌어요? 제가 여성 배석 판사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수다도 좀 떨고 그래야죠. 뭐 주로 부장님들 뒷담하긴 하지만. 방금 소개받은 성공충. 이것만큼은 꼭 질문해야겠다는 분 계실까요? 아, 네, 임바름 판사님? 말씀하세요. 발표문 중 임대차와 경매에 관한 외국 학설 판례 부분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 때문입니다. KDI의 최근 발표 전화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보호 문제는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 고맙습니다. 제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길어질까 봐 상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당연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눈 밝은 후배님이 계셨군요. 잘 짚었습니다. 네. 장시간 열띤 토론하시느라 많이 시장들 하시죠? 그래서 구내식당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지요. 남존여비. 언니, 많이 힘들죠? 견딜만해. 신혼여행 다녀오는 동안 판결 선고 못했다고 두고두고 뭐라고 한다면서요? 워낙 유명하시지 않니? 일 욕심으로. 글쎄요, 그게 일 욕심인지 출세 욕심인지 모르겠네. 충격과 공포구만. 이런 미친. 진정해요. 이거 그때 임 판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잖아요. 까마득한 후배 의견을 훔쳐요? 진정해. 이거 이대로 지나가지 말죠. 임 판사님이 문제 제기 안 하시면 제가 문제 제기할게요. 제가 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수석부장실에 가볼게요. 근데 진짜 그런 부장님하고 일하는 언니가 너무 걱정이에요. 요즘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부장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코페도 불러올 것 같은데. 관두자. 부임 첫날 당한 것만 생각해도. 그리고 높아지면서 하는 말인데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연애니 결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전념하세요. 네? 공직자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민을 섬겨야지요. 좀 한가한 부서로 간 후에 연애니 결혼이니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는 합의를 일요일에 합니다. 주말에 출근을 해야 법원도 조용하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 알아요. 여보세요? 네, 부장님. 홍 판사, 지금 어딥니까?
사무실에 불 꺼졌던데. 네? 벌써 퇴근했어. 아니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부 배석 판사실만 불이 꺼졌지? 부장님, 지금 밤 12시예요. 저 11시까지 일하다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보니까 11시 전에 꺼진 것 같던데. 우리 집에서 법원 건물 보이는 거 알죠? 홍 판사,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별일 아니라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쓰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 부장의 모자란 점들 나도 잘 압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리할 정도로 애쓰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유, 유서와 인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임 판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참 선배인 성 부장에게 치명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임 판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회에는 평판이란 게 중요해요. 야박한 사람, 모난 사람으로 비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배석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감시를 그 정도 되면 병 아니에요? 무섭고 너무 지쳐. 언니가 못하시면 저라도 문제 제기할게요. 이건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요. 그러지 마. 옆에 있는 다른 배석 판사님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묵묵히 일하고 계신데. 임 판사, 오신 김에 나도 걱정되는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한번 보시죠. 박 판사,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군요. 별명까지 붙고. 박 판사는 연수원 때부터 튀는 행동을 보인 적이 있어요. 교수마다 평가가 엇갈리더군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언니가 얼굴이 얼마나 갈수록 안 좋아지는지 성 부장님 해도 너무한다니까요. 홍문재 판사님 잠재 시간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의감과 사명감을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매일시키는지 몰라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라는 평도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연수생 신분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관한 SNS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판사 임명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임 판사같이 진중하고 뛰어난 우배석 판사가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제 뜻을 깊이 헤아려 주세요. 성 부장님은 자기 출세 욕심 때문에 배석을 비인간적일 만큼 쥐어짜고 있다고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요. 재판부 내부 문제를 제3자가 제기하는 건 제3자라뇨? 동료잖아요. 남의 일인가요?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시정이 안 되면 연판장이라도 돌려야죠. 그건 집단 행동입니다. 왜요? 집단 행동이면 안 되나요? 동료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전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집단 행동이요? 그걸로 문제 삼을 거면 그러라고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전 절대 가만히는 못 있겠습니다. 내 말 들어, 박채오름! 네가 다쳐, 그런 짓을 하면. 법원을 바꿔놓고 싶어서 판사가 됐다며. 그럼 살아남아. 먼저 살아남으라고.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으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요? 이게 판결이야? 이걸 판결이라고 썼어? 당신 판사 맞아? 더 꼼꼼하게, 더 자세히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 송고할 건이 너무 많아서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어디서 변명? 내가 배석 때는 며칠 밤을 새면서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도 여러 번 썼어. 이렇게 무성의하게 쓴 판결에 내가 도장을 찍어줄 것 같아? 상급심에서는 배석이 아니라 부장 이름을 본다고. 당신 지금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써봐. 당장!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왜 그래? 왜? 부장님이 또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냥 언니 많이 힘들어? 오늘 오후에 방가 내고 나랑 어디 놀러 갈까? 응? 우르마. 어떡해. 언니! 언니 정신 차려봐! 언니! 언니! 어떡해! 언니 일어나! 배석 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공청 부장을 징계하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부장을 내쫓겠다고 서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장님, 홍은지 판사 유산했답니다. 아이 뭐 어쩌다 그런 일을.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내가 저 수석 부장 만나서 얘기해 볼 테니까 돌출 행동하지 말고 여기 차분하게 기다려. 부장님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시네요. 박 판사! 또 찢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들고 이 방을 나가면 나를 부장으로 인정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 알겠어? 아니, 저한테 얘기만 했어봐요. 제가 배려를 안 했겠냐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요즘 젊은 판사들, 그중에서도 여판사들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건 뭐 그냥 셀러리맨이에요. 가봤어? 예? 가봤냐고. 어딜 말입니까? 어디? 어디겠어 이 사람아. 말로만 형님 형님하지 우습게 하는 내 방까지 찾아올 정도면 다른 부장들은 이미 한 바퀴 다 돌고 온 거네 그지? 아닙니다, 형님. 당신 배석한테 가봤냐고? 당신 알같이 일하다가 하이라고 쓰러진 당신 배석! 애 잃고 피눈물 흘릴 네 배석, 네 배석한테 가봤냐고. 예, 들어오세요. 임 판사, 어쩐 일이야?
앉아. 민사부는 좀 어때? 거기도 일 많지? 야, 그래도 작년 형사합의부에서 우리 같이 고생한 거보다야 해피하지? 네,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부장님, 홍은지 판사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부장님, 제 좌배석인 박철원 판사가 이 일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네. 초임 판사라지. 용기 있는 친구야. 그런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부장님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 동료 부장을 징계하라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판에 내가 어떻게 해. 부장님급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나서주셔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흘러간 노래야. 중간에 낀 세대일 뿐 무슨 힘이 있겠나. 당신들 젊은 판사들이 힘있게 나서야지. 내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네. 비켜주시죠. 이젠 방해까지 하시겠다? 우배석으로서 틀려먹은 짓은 막으시겠다? 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판사는 법대로 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법대로? 법원 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 법원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법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 판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판사 회의요? 문제 제기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합시다. 전체 메일 내가 돌리겠습니다. 임 판사님. It's alright. It's alright. I know, and there will all be fine someday, and everything I do. 너는 지금 이 고요한 법원에다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놓고 일이 손에 잡히냐? 이 어마무시한 놈아. 난 메일에 쓴 대로 조직 문화 개선이랑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을 뿐이야. 벌써 70명이 넘었어요. 벌써? 야, 네가 던진 폭탄 그 불발은 아닌가 보다야. 이제 겨우 시작이야. 종이에 사인하는 거랑 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장이 직접 나타나는 건 그 완전 다른 일이라고. 그렇네. 그러니까 회의장에 사람이 안 모이면 회의 자체를 못 여는 거네. 325 나누기 2. 이 바쁜 법원 판사들이 163명 이상 출석해야 겨우 시작할 수 있어. 그 서명한 분들 대부분 여성 배석 판사들죠. 아니요. 남자 판사님들도 많아요. 임 판사님 덕분에. 부장님들은요? 한 분도? 성공증 그 인간 문제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자네들이 피해가 더 커. 이 조직은 평생 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봐야 하는 곳이야. 내가 성부장 찾아가서 따끔하게 얘기할 테니까 자네들은 더 이상 나서지 마. 죄송합니다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 늦긴 뭐가 늦어? 그런 지배한 인간들을 궁지에 몰리면 물어뜯는다고. 막말로 똥이 들어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세상에는 똥 밟았다고 치는 게 더 현명한 일일 때도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저는 몰라도 박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박 판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무서운 똥도 있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종이 울다 겨우 잠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판사 납니다. 좀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여길 어떻게? 홍 판사,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정말 몰랐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하면 부장이 어떻게 아나? 괜히 남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업무 지장 주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부장님께 차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한다고 했잖아. 여자는 직장보다 가족만 우선시해서 문제라고 늘 한탄하시던 부장님 앞에서 입이 안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부장님한텐 배송본 컨디션 안 좋은 문제일 뿐인 것을 세상 무엇보다 큰 축복으로 여겨서 당장 나가세요. 그런 소리 여기까지 온 겁니까? 부장님.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사과를 받아주세요. 막무가내시군요. 당장 돌아가세요. 일어나십시오. 야, 바뀌었어. 아, 뭐가요? 바뀌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 부장이 직접 병문안까지 갔는데 홍 판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많아. 같이 갔던 우배석이 지금 여기저기 소문 다 내고 있다니까. 결국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처음에는 벙커 부장이 너무하더니 배석이 유상까지 했네. 프레임이었다가 지금은 부장한테 무릎까지 꿇으라 했대. 너무하네. 뭐 이런 프레임이 우세해진 거죠. 논리는 그 다음입니다. 됐고,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 판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야, 그거 택도 없어 지금. 어? 야, 뭐 떴다. 아, 야, 이거 날짜랑 시간 공지 떴네. 13일 야, 금요일이야? 야, 심지어 4시네. 재판 과정 많은 날 증인 신문 한참 하고 있을 시간이네. 아, 이거 이 매일 봤습니다. 이 참 필요한 얘기긴 한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뭐 그럼 뭐. 그 안건에 임신, 출산, 여성 법관에 대한 배려가 있던데 뭘 더 배려해야 됩니까? 예? 법원만큼 육아휴직 제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올해만 벌써 2분이 육아휴직 가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제 사건이 산더미인데 몇 건을 추가로 재배당 받았는지. 저도 딸내미 보고 싶은데 자는 얼굴밖에 못 보내요 매일. 남성 법관도 육아휴직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야 있죠. 돈만 있으면. 전 외벌이라 휴직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다 생각이 다르네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나 입장은 비슷비슷한데 젊은 판사들 뜻을 모으는 건 다양한 이유로 참 쉽지가 않네요.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같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가 봐요.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기가 어려워서. 어쩌면 사실은 모두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건지도 모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부장님. 동파사님, 저분도 부장님이세요? 감성 폭발 감성호 부장님이시네. 사람 좋으셔. 가서 인사해.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읽어볼게요. 좀 이따. 가십시오. 저기 또 누가 오시는데 저분도 부장님이세요? 아, 오정인 부장님?
아유 아서라 괜히 종이 낭비하지 마. 어차피 받아도 읽지도 않으실 거야. 왜요? 어떤 분인데요? 엘리트 오브 엘리트. 어렸을 때부터 수석이란 수석은 다 휩쓴 분이야. 당연히 행정처 출신이고. 그런 분이 이런 일에 나서시겠어? 자기 커리어에 스크래치나 나지. 그래요? 부장님! 하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 주지 말라니까. 봐봐, 아주 찬바람 쌩쌩 불잖아. 형님네 배석도 배석인데 걔랑 친한 튀는 여판사 하나가 난리라며? 걘 또 뭐야? 형님 뭐 얘기되는 거 없어요? 아이 나 참. 우리 목이나 축이면서 계속 하자고. 판사들 노조 만들려 하나?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미스 한무랍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피모 여판사로 알려졌다. 피모 판사는 이미 초민이 출근해 지하철 활급까지 튀는 판사로 유명하다. 왜 오시라 했는지는 잘 알죠.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문기사 못 본 건가? 읽어봤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딴 건 그렇다 치고 부장 판사를 징계하라고 연판정을 돌리고 다니는 행위는 그건 명백히 집단 행동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근거 있습니다, 수석 부장님. 제가 직접 홍문지 판사에게 자세한 사정을 일방적인 얘기로 상관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분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초임인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내가 겨우 막고 있어요. 하지만 경과 망동이 더 계속되면 내가 막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수석 부장님, 저는 누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 판사님,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박 판사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징계만큼은 막아주십시오. 부장님은 두루두루 친한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글쎄, 얘기는 해볼 수 있지만 우선 자네들이 먼저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아. 판사회의 말씀이십니까? 큰 그림을 봐야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은 시기야. 국민은 뭔가 큰 변화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네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작아. 지금은 더 큰 틀 안에서의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야. 크게 보자 우리. 작습니까? 어? 바로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이 작습니까? 임 판사. 그게 작다시면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구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사회의는 결코 배석들하고 부장님들을 편가르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요. 편가르는 자리가 아니다. 예, 박 판사, 내가 자네한테 뭐 하나만 물어볼게. 예. 성 부장 징계하자고 연판장 돌리고 판사회 소집한다고 난리치기 전에 얘기 한번 해봤어? 예? 성 부장이랑 얘기해봤냐고. 자네 직업이 뭐야? 판사 아니야?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는 판사. 배석들이 힘들다. 부장들이 힘들게 한다. 문제 제기하기 전에 부장들하고 얘기 한번 해봤냐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하고 말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자네들이 저지른 일 순서가 틀렸어. 부장도 인간이야.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이 아니라고. 알아? 예정된 개회 시각에서 5분이 지났네요. 바쁘신 판사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규정에 따라 폐회할까요? 아이고 성질도 급하시오 그래. 아이고 나잖아 뭐 엘리베이터 수를 좀 늘리든지 해야지. 이 큰 건물에 시간 이렇게 뭐 딱딱 맞추는 게 이렇게 쉽나?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느린데. 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부장님. 아이 뭐 나를 여기서 부장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날 부른대? 아휴. 부장님.
야, 이 법원 부장 중에 그냥 하자란 하자는 다 모였네. 어? 화자 중에 상하자가 오라는데 저희가 뵐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아니, 저 양반은 웬일로? 행사 불이 나게 마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판사님 전직 대법관님도 오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귀한 손님들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웅 잘하고 하십니다. 판사님. 이제 충분히 기다린 것 같습니다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직도 20명 넘게 부족한 것 같네요. 과반수가 되려면. 원장님, 그럼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례한 것으로. 의장님, 제게 잠시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규칙상 판사회의 의장은 수석부장님이 아니라 법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원장님, 이만 마치심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 의견이 있다지 않습니까? 저기 저 판사께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장님을 좋아합니다. 평생 기록 들여다보시느라 그분 거북목도 좋고 운동 부족 올챙이 배도 좋아합니다. 가끔 버럭하실 때는 밉지만 소심하게 후회하셔서 더 좋아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하시면서도 사건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부장님이 좋습니다. 자꾸 기록을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셔서 배석은 힘들지만요. 저는 모든 배석 판사님들이 저처럼 부장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부장님들이 마음의 여유 한 점 없이 사건 처리에 쫓기는 이런 구조가 너무 싫습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한 욕망이나 낙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보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건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아주 조금만 더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가 조금 모자라서 회의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성 대법관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임하실 때 히말라야를 홀로 오른 어느 등산가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낸 만큼만 나아갈 수 있었고 이길 수 없을 땐 울면서 철수했다. 우리는 웃으면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난 있잖냐. 박 판사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 한 표 찍어주고 싶어졌다. 미친놈. 하여튼
좋은 의견 들었으니 이제 마칩시다. 전관 예우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바람이 거셉니다. 하여 행정처에서는 이번에 판사실 전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 그러면 핸드폰으로 청탁하는 거 그런 건 괜찮은 거네 그럼. 어? 한 부장님,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아 마음에 안 들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은 정관예우라는 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 누가 정관이라고 봐주고 그래요. 이번만큼은 저도 한 부장님 의견에 한 표입니다. 이거 지나쳐요.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니까. 어이구, 권 부장이 어쩐 일로 나하고 의견이 일치한데? 저희 부에서 요즘 대륜그룹 회장 사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건 저기 뭐 배임에 뭐 탈세로 구속된 거? 예. 그 사건 뒷말 안 나고 공정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신문에서 봤어요. 응? 첫 기일에 아예 엄포를 놨다며 혹시라도 그 정탁 전화 오면은 법정에서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이고, 뭘 그리 모질게 합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인터넷 댓글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이건 뭐 무지한 사람들이 전관 예우다 뭐다 한다고 법원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야. 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얘기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바보여서 정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초임 판사가 선배들을 썩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부분 훌륭하시죠. 문제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겠죠. 그런데 뭘? 부장님, 사과 상자 안에 든 사과 중에 썩은 사과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상자는 썩은 사과가 든 상자 아닌가요? 박 판사님. 게다가 현직에 계실 때는 정관예우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흥분하시던 부장님들이 개업하시면 바로 내가 재판장이랑 친하니까 나만 믿어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 박 판사. 건방지게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그만들 해요, 그만들. 그 초임이 그 시퍼렇게 소신이 뚜렷하기도 해야지. 너무 뭐라 하지 마소. 식사들 해요, 식사.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에이, 뭘 내가 뭐 했다고. 그런데요, 박 판사. 칼에는 날카로운 예검이 있고 날이 무딘 둔검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진짜 큰일을 하는 건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둔검이야. 예검은 쉽게 부러져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거든. 부장님. 박 판사는 분명 큰일을 할 거야. 내 실력은 없어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니까. 부장님. 그래. 그런데 말이야, 박 판사. 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어. 사업하는 분인데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송사도 많은가 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곤 하는 모양인데 걱정이야. 세계 시장 진출이 코앞인 우리 기업을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발목들이나 잡고 참. 죄송하지만 부장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다름이 아니라 박 판사 주심 사건 중에 아세아 화장품이라고 혹시 있지 않나? 뭐 다른 뜻은 없고 그저 기록이나 정확히 꼼꼼히 봐줬으면 해서. 근데 아무리 걱정을 말라고 해도 하도 상대방이 뭐 전관을 붙였다는 둥 어쩌다는 둥 걱정을 해서. 부장님 지금 제게 청탁하시는 거예요? 박 판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만 해달라는 얘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박 판사, 박 판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홍은지 판사도 비슷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거망동들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형님, 한 대표 그 사람 아무 조건 없이 10년 세월을 친형제보다도 더 살갑게 저한테 잘해준 사람입니다. 저도 판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사람 노릇을 하려면 애저에게 판사를 그만뒀어야지. 형님. 자네 작년에 애 유학 자금 때문에 옷 벗을까 고민했었지. 네. 다행히 처갓집에서 막판에 도와줘서 겨우 판사 계속할 수 있다고 좋아했었지. 예. 그 돈 정말 처갓집에서 준 거 맞아? 예, 그럼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아무 조건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 잘해주는데 그게 이상하지도 않았어? 정말 인간적으로 날 너무나 좋아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만.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평소 사이 좋던 후배에게 사건 결론을 바꾸도록 부정 청탁을 하였다. 잠시만요. 저는 방금 기록이나 정확히 꼼꼼히 봐줬으면 한다 이렇게 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아니, 제가 들은 말 그대로 정확히 적어주셔야죠. 아직도 정을 못 되셨나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평소 후배 잘 챙기고 좋은 부장님이셨다면서요. 아이, 다 밑밥이었던 거 이젠 아시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지금 제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요? 아이, 용기 있게 제보하신 분한테 제 그럴 리가요. 다만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결국 그 사건 아세아 화장품 쪽이 이겼더라고요. 상대방은 재판장하고 친한 정관까지 붙였는데. 재밌네요. 이 동네는 부장검사랑 친한 검찰 정관 붙으면 무조건 이기나 보죠? 검사님은 선배가 청탁한 거 거부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봐요, 박차오름 씨. 판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고요. 일을 키우고 싶어하죠, 그 동네 사람들.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길 바래요. 큰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애들의 욕망에 놀아나지 말고. 저는 그냥 정의를 위해서 제보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유감스럽게도 세상이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구체적인 욕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의를 위해서든 뭐든 일단 칼을 꺼내든 사람은 어느새 칼날을 손에 쥐고 있기 마련이죠. 조심하세요, 박 판사.
너무 깊게 베이지 않도록. 김 판사님, 홍은지 판사 검찰에 불려갔던 거 알아요? 뭐라고요? 대체 검찰에서 뭐라고 말했길래 다른 판사들까지 피의자 취급받냐 이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만 박 판사가 오해하게끔 얘기해서 걔네들이 일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강 부장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는 다녔겠죠. 예, 나한테도 한번 왔었어요. 김 판사님. 애매하게 뭐라 시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어요. 워낙 사람 좋고 주책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죄송하네요. 박 판사만큼 모질지 못해서. 돌아가시죠. 후회할 말씀 더 하시기 전에. 미안해 언니. 또 나 때문에. 아니야. 차마 알리지 못한 내가 부끄럽더라. 네가 잘한 거야. 언니. 그나저나 요즘은 성 부장님이 안 괴롭혀? 말도 마. 요즘은 나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으셔. 왜? 상사법원 전도사 되셨어. 상사법원? 요즘 그거 관련 논문 발표하랴. 아는 법조인들한테 홍보하러 돌아다니랴. 정신이 없으셔. 참 열심히 사신다 진짜. 그 박 판사 매사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일을 키웠어야 합니까? 아니 싫은 소리 할 거면 나한테. 내가 한 일이니까. 감성은 찾아가서 족친 것도 나고 수석부장 찾아간 것도 나야. 아니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건 감성은 본인이야. 왜 엉뚱한 데다 그냥 앞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온 지가 한참 됐는데 마시가 하나도 안 주고. 왜 저 여신이 두 눈을 가리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공정해야 돼서? 아니요. 사람들의 더러운 꼴을 보고 있자니 다 저 칼로 싹 쓸어버리고 싶어지니까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요. 박 판사,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해요? 뭘 이해하시는데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임 판사님. 이번에 결혼 생겨서 추가로 고등부장 인사가 났군요. 네? 이게 다 영감들 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고맙긴 합니다만 한낱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라는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홍 판사. 네, 부장님. 서로 조금 불편하거나 오해가 있었어도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툭툭 털고 가려고 합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지 않소. 언젠간 또 만날 일이 있겠지요. 무슨 일 있어요? 세진대학교 교수가 레지던트 중 강간한 거. 50대 유부남 아재가 제자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는 몸도 못 거늘 만큼 만취한 제자를 여관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영장 기각돼서 난리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기사 쏟아지고. 그러니까 아직 확정 판결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아직 재판도 안 했고 무죄 추정인데 저는 아직도 판사 자격이 없네요. 박 판사님, 진짜로 평정심 유지하셔야겠는데요. 예? 그 세진대병원 교수 사건 그 우리 보러 왔네요. 박 판사님 중심으로. 그래요? 게다가 그 교수 차가 더 막강하네요. 어딘데요? 그 NJ 그룹이요. NJ 그룹이요? 민용전부 사장 자영입니다. 그 교수 그 병원 이사장 남편인 거죠. 일식집 룸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식사를 하셨죠. 교수님이 논문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식사 때 피고인에게 술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잘 웃고 그러셨다는데 아닙니까? 그건 그냥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낼 때 애교 부리는 모습의 이모티콘과 기호를 자주 사용하셨더군요. 이 사건 다음 날 오간 문자죠.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혼란한 상태에서 일단 응대를 했을 뿐.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피고인이 룸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증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드셨다고 했지요. 네, 늦은 시각 단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룸이었고요. 네.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지요. 학부 때부터 네가 눈에 띄었다. 널 보면 사춘기 소년처럼 설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하셨습니다. 자,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아무런 반발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건 이 여성 쪽에서도 상대 남성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통념상. 증인, 피고인에게 매력을 느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매력이라뇨. 외모에 대한 취향은 각자 다르겠지만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장차 모교 병원에 임용시켜줄 수도 있는 그 힘이란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변호인, 말씀에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왜 그 다음날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신고하셨지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뒷일이 무서웠고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을 증인의 동료 레지던트가 우연히 보고는 며칠 뒤에 병원 내에 소문을 냈지요. 네, 하지만 함께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 그날 취해서 같은 병원에 있는 증인의 남자친구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네, 그 직후에 신고하셨죠. 여러모로 곤란해진 증인의 입장이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여자가 남자한테 안기다시피 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휴 뭐 그 시간에 술 한잔 먹고 여관 들어오는 커플이 다 그렇지요 뭐. 그래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보통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여관 입구 CCTV 테이프는 왜 없습니까? 그게 글쎄 고장이 났더라고요. 뭔 일인지. 증인은 피해자와 동기죠? 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 맞습니까? 네, 지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교수님이 지선이를 부축하다시피 해서 끌고 가고 있었고 지선이는 머리를 교수님 어깨에 기댄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학부 시절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셨지요. 네? 네, 그랬었어요. 당시 재단의 비리를 주장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지요. 네, 재단의 비리를 주장하다가 해고된 한 교수의 복직 투쟁에도 앞장선 바 있고요. 네. 재단 이사장 남편인 피고인에 대해 평소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피고인에 이끌려 여관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신상에 뭔가 위험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뭘 하셨죠? 그냥 보고만 있다가 며칠 뒤 친구에게 두 사람이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 게 전부지요. 그 결과 병원 내 소문이 다 났고 말이죠. 증인은 최소한 당시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싸움 아닌가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법원이 돼야 된다고 했지. 예. 사회는 사실 불평등해. 그것도 구조적으로 불평등하지. 강자는 서투르게 증거를 남기지도 않아. 강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비싼 만큼 실제로 유능하지. 그럼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적절한 역차별을 해야 되나? 약자의 말은 일단 무조건 맞다고 믿고 강자의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강자한테 강한 법원이 되려면 강자한테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내야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지. 문제는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뭐냐예요. 확실한 건 처음부터 한쪽 편을 들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세진대 근처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여기 피고인석 교수님께서 젊은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러 왔던 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 식사 자리. 화기애애하던데요. 계속 웃음소리도 나고 러브샷도 하고요. 러브샷을 했단 말이죠. 네, 교수님이 팔을 내미니까 그 여학생도 거침없이 팔을 걸던데요. 아, 그랬군요. 그럼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교수님이 계산하시는 동안 여학생은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취했던가요? 좀 취하긴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계산하고 나오니까 같이 일어나서 가게를 나갔어요. 함께 자연스럽게 나갔다는 말이죠. 네. 증인, 증언하실 때 대답을 마친 뒤에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방청석을 보시던데 누구를 보신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증인과 함께 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맨 끝줄에 앉은 양복 입으신 분. 증인이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것 같던데 증인하고 어떤 관계시죠? 저 증인이 저희 집 종업원입니다. 그 일식집 사장님이신가 보네요. 예. 증인, 사장님이 이 사건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신 적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교수님은 신사 중에 신사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장님하고 피고인이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워낙에 단골이시니까요. 아까 사실대로 증언한 거 맞으시죠? 증인, 선서한 거 기억하세요? 법정에서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언을 마치기 전에 바로잡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는 거짓말한 거는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건 전부 다 사실이에요. 다만 뭐요? 다만 묻지 않으셔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두 분이 식사하실 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 여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토한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서 흔들어 깨우니까 갑자기 눈을 떠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괜찮은가 걱정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내일 최종 합의할 때 제가 만약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면 가차없이 반박해 주세요. 절대 봐주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로 치우치지 않을지. 걱정 말아요. 내가 언제 봐준 적 있나? 하긴 그렇죠?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요. 선고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죠. 솔직히 변호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피해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그건 지나친 신중론인데요. 그런 식이면 중간과는 아예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린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할 따름입니다.
그럼 막연한 의문이 합리적 의심입니까? 여기 우리 부 맞지? 어째 둘이 서로 이렇게 바뀐 거 같아? 네? 아니. 그래서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CCTV는 다 고장났다고 하지. 여관 종업원 할머니는 뭔가 눈치를 보면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지. 변호인은 일식집 종업원을 사전에 접촉했습니다.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입증할 수는 없죠. 근데 핵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선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있고 축 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끌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다른 레지던트의 증언, 일식집 화장실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상황에 관한 종업원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반면 증언한 레지던트가 재단에 적대적이지 않냐, 신고를 늦게 한 피해자가 수상하지 않냐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의혹 제기일 뿐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이수를 명한다. 실형을 선고함으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하면 될지 말씀을 해주세요. 피고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나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야. 여성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지.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오해라는 유족을 보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 항소심 진행 중에 여자 3명 중에 2명을 죽인 진범이 잡혔어. 그 사람은 1명만 살해한 거였지. 내 판결은 파기됐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어. 그 사람은 해마다 1월 1일이면 내게 편지를 보내지. 7년째. 항상 정중한 말투로 언젠가는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지. 이건 그때 법원장님한테 제출한 사직서야. 긋고 만류하시면서 반려하시더군. 그때부터는 이 사직서와 편지를 내 몸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일을 하고 있어. 부장님. 박 판사, 전에 얘기한 강자와 약자 틀리지 않았어. 박 판사 생각이 옳았어. 딱 한 가지만 빼고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판사야. 바로 우리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도 바로 우리야.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뭐 하고 있어? 뭔 소리야? 빨리 TV 틀어봐. 속보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된 세진대학병원 주형민 교수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주 교수는 구치소에서도 시종일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시금을 은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 괜찮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가 틀린 거면 박 판사, 어떡해요?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판사야. 바로 우리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도 바로 우리야. 성급하게 왜 그래? 어? 이사장이자 NJ그룹 민지흥 회장의 장녀 민주희 씨가 자택에서 손목을 그어 피를 많이 흘린 채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민주희 이사장의 남편 주형민 교수는 영주이는 아니야 이가? 현재 뭔 일이고 이게? 영주이네? 다음 소식. 아유 짠어. 아니 그 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 NJ그룹 오너 일가 일에는 목숨을 거는 곳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법원에 공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 진짜. 뭐야? 왜 이래?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야, 네가 판사냐? 어? 어린 년이 무슨 판사랍시기? 야, 오늘은 미니 안 입었냐? 집에 가서 밥이나 이년아! 입으세요! 임 판사님. 가요. 법을 개정해서 문제 판사는 즉각 옷을 벗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거 개헌 사안입니다. 응? 아니 언제 바뀌었어? 그게 원래 헌법에 항소심에서 사건이 재배당되었답니다. 재배당이요? 그것도 하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뒤집어야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재판장은 언제나 단 한 명의 무고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재판을 해왔습니다. 본 법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재판할 것을 다짐하며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예단이나 치우침 없이 공평 무사하게 재판할 것이다. 그럼 우린 1심은 대체 어떻게 재판했다는 소리죠, 이게?
전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내 결론도 유죄였잖아요. 지금 다시 재판해도 유죄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고 후에 피고인이 자살 시도했다는 것 말곤. 박 판사, 나 그렇게 실력 없는 판사입니까? 재수는 없지만 실력은 좀 괜찮은 놈이에요, 나. 알아요. 고마워요, 임 판사님. 왜 그래 임마? 인터넷에 온통 박 판사 사진이다. 예제 사건 얘기도 아니야. 다리가 어떻다, 뒤태가 어떻다, 얘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보다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 이제 좀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다. 뭔데? 기사를 아주 그냥 집요하게 쏟아내는 그 정론일부 사주의 손자 올 초에 세진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얘기 돌더라고. 그래? 법사위에서 난리치는 그 김명국 의원 검색해봤는데 대기업 사위이사를 했었더라. NJ? 아니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성 부장님 보러 간 거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휴, 저 구름 위에서 도대체 뭔 작당 모의들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새끼들. 피고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증인. 사람은 숨을 못 쉬면 3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기 손으로 목을 맨 사람이 느낀 그 고통과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증인, 피고인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 왜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관에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증인?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뜻밖의 목격자 때문에 병원 내에 소문이 나고 남자친구까지 알게 되자 엉겁결에 거짓말을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살하려고 하셨다는 거 뉴스에서 보고 하루도 만판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해자가 그 1심 증언을 번복했는데 검찰 측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일단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주시죠.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판사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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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투업 판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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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판사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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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투업 판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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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판사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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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초밥 판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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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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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와요. 들어와. 박 판사, 그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웬일로 이렇게 대응이 늦으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여론이 잠잠해진다는 거. 설마 수석 부장님이 책임지실 건 아니시지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재판장이 책임을 지지만 이번 경우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를 솎아내야 됩니다. 다행히 명분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어린 주임 판사가 선배 부장 판사를 모함하려고 연판장을 돌린 거, 법관 품위 손상에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입니다. 대도 않는 판사 회의나 선동하고 제 평생 그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성 부장, 이젠 못 참겠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박 판사님한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 같아요. 징계요? 아니 법관의 품위 손상에 법원의 뭐 위신을 떨어뜨렸다 뭐 어쩌니 그거 있잖아. 법관 징계 사유. 품위 위신 기분이야. 아 대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에게 그딴 소리? 성공충 부장님이세요. 네? 부속실 언니한테 들었는데 수석 부장님한테 징계 청구 안 하면 대법원에 찾아가겠다고 하셨대요. 진짜 보길 모르는구나 그 양반은. 여기 있어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일이 힘든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남들이 판사님 떠받들어 준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뭐 대단한 놈인 줄 착각하고 판사 옷 한 겹만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말입니다. 그래, 나도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같은 분이 진짜 판사지. 근데 이번에 또 사고 치셨던데. 아이고 제발 그 성질 좀 죽이시오. 응? 법정에서 말 좀 조심하시고. 처음엔 뭐 미스 한무랍인가 뭔가 하는 여판사가 사고 뭉친 줄 알았더니 부장이 더 또라이래더라. 가만. 근데 형님 혹시 나 그만 갈게. 그리고 뭐 좀 넣어뒀네. 잘 챙겨 먹고 이 방 저 방 나눠지지 말고 자네 혼자 꽁쳐놓고 먹어. 한잔 했어? 네, 한잔 했어요. 봐봐, 꿀물 한 잔 줄게.
여기 웬일이에요? 꼴 보기 싫어서 그러지. 꼴 보기 싫은데 왜요? 기 죽은 꼴 보기 싫어. 막말했다 뭐했다 하지만은 내 읽어보니까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더만. 기죽지 마. 당신 잘못한 거 없으니까. 아니 원재는 따개비처럼 딱 붙어 있으라며요. 그게 그렇지. 그래도 내 남편 나가서 얻어맞고 들어와가지고 기죽은 꼴은 못 보겠으니 어떡하니? 이것도 내 팔자지 뭐. 아우 미쳐 정말. 아우 진짜. 아무튼 이쁘다 하면 꼭 이쁜 짓만 해요 정말. 저기 여보 한번 안아봐도 돼요? 고마워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메일이길래? 징계위원회? 박 판사. 올 게 왔네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박 판사님이 잘못한 게 대체 뭔데요? 그것도 중요한 재판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박 판사님,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징계당할 만한 잘못한 적 없어요. 뭐 만에 하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절 부당하게 징계한다면 행정소송을 내서 대법원을 상대로 싸우죠 뭐. 박 판사, 중간간 사건 그 항소심은 어떡하려고? 계속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손을 떠난 판결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래도 저는 눈앞에 다가온 국민참여재판에 최선을 다할게요. 한 사람의 삶이 걸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제 마지막 재판이 된다고 해도 저는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법정에 설게요. 내가 봤던 그 여자아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그 여자애가 저기 있다. 박 판사 참 멋있더라. 그래. 생각해보면 박 판사가 여기에 온 이후로 참 많은 게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박지원 판사 측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당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호 판사에 대한 징계 판결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양반이라고? 뭐 조그만 인터넷 언론이지만요, 할머니. 기자 양반도 우리 박 판사님한테 은혜를 입었단 말이지? 네. 박 판사님이 저희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저희들 약자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어요. 세진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박 판사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멀쩡했거든. 병원에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딘가에서 어쩌면 정의로운 판사라. 오후 회의는 몇 시로 잡혔나? 2시에 잡혀있습니다. 아이고, 석 부장님. 성 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일주일 뒤에 열린다면서요.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할까 합니다만. 이왕 여시는 거 당장 내일이라도 여시지 뭐 그렇게 뜸을. 야, 이 자식아! 선배로서 그게 후배들한테 할 짓이야 임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이 양반이? 부장님. 젊은 여판사한테 홀리기라도 했나? 이 무슨 망발을? 부장님. 부장님. 부끄럽지도 않소. 한 부장님. 후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조직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 젊은 후배들을 희생시켜? 당신은 뭘 희생했어? 그렇게 사법부를 위한다면서 그 잘난 선배님들은 뭘 희생했냐고? 높은 곳에 우아하게 앉아서 점잖은 척만 하면 다야? 점잖은 척만 하면 그게 다냐고! 수 부장님, 함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앞에서 수 부장님한테 그런 막말을 하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한 대 맞기 싫으면 저리 비키세요. 뭐요? 지금 이게 법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시정잡배도 아니고. 지금 눈빛. 이 상황에 성 부장은 거기 자빠져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사람을 폭행해? 수 부장님, 이 인간도 같이 징계해야 됩니다. 한세상 당신 언젠가 제대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어. 배석들하고 나란히 징계위원회에 서게 하고 말 거야. 저부터 징계하시죠. 임판사. 박 판사가 연판장을 돌리고 집단 행동을 선동했다고 징계를 요구하셨죠. 지금 저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그때 배석 판사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저희도 힘을 모아 맞서겠습니다. 저부터 징계하십시오. 저도 징계하십시오. 저도 지금 집단행동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범이고요. 임 판사한테 이거 하자고 먼저 얘기한 그것도 저니까요.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일단 자리를 옮기시죠. 이 젊은 판사들이 혈기에 흥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부장님.
정 판사님, 어? 요거 좀 봐보세요. 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성 부장님의 배서 판사로 일했던 홍은진 판사입니다. 성 부장님은 지금 박차오른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판사님은 성 부장님의 저에 대한 모욕과 가혹행위에 대해 저를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휴일도 없이 매일 야근하며 일하는데도 말끝마다 여자라서 일도 함부로 못 시킨다고 비아냥대셨고 판결 초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제 얼굴에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고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고 다른 부의 2배에 가까운 업무량과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이 승진하고 동료를 위해 나선 판사가 징계받는다면 저는 그런 조직에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아이고, 우리 홍 판사님 큰 결심하셨네. 박차오른 판사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 부장님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홍은지 판사를 비롯하여 함께 일했던 배석 판사들에 대한 폭언과 모욕, 성차별 언행 때문입니다. 홍 판사는 그렇다 치고 누가 그런 소리를 또? 거의 전원입니다. 성 부장과 함께 일했던 배석 판사들 거의 전부가 같은 의견이더군요. 이미 언론에까지 일부 알려졌습니다. OMG, 홍은지, 박차오름 걔네들이 절 모함한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져야 여론이 잠잠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 본인 잘못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생각하시는 게 받아들이기 쉬울지 모르겠군요. 성 부장 평소 소신대로 조직을 위해 책임을 진다고. 서 부장님? 그럼 수업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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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장님. 일이 터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조직의 논리 아닙니까? 그놈의 논리, 우리 임 판사, 박 판사 지켜주세요. 그 친구들이 미래입니다. 미안하지만 나하고 수석 부장님은 과거예요. 그런가요? 마음은 아직도 초임 판사 같은데.